2010년 월드컵 멤버들이 네. 지금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2002년 월드컵 세대, 그 세대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경기력, 가장 좋은 멤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는 네. 저희가 16강 진출하고 이제 한국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즐거웠죠. 행복하고. 왜냐면 첫 원정 16강이라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설경, 기현이 형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왜 사람들이 2002 그때 그 월드컵을 더 많이 기억하는지 아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열렸고,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2010 월드컵을 그 멤버로는 8강, 4강을 갔어야 되는 멤버였다, 형이 봤을 때는. 근데, 2010년 멤버들이. 네. 근데 16강에서 스톱했기 때문에 네. 아마 사람들이 덜 기억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좋은 멤버들이 없고 네.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 결과가 그냥 16강에서 멈췄다라는 거. 멈췄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치님 모시면서 그런 경기들을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진짜 좋긴 좋아요. 보면서 와, 우리가 이 원정에 가서, 월드컵 원정에 가서 이 정도로 상대 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팀인가? 특히 그리스전 제가 봤을 때 제 기억 속에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를 사실 좀 압도를 하는 느낌이었죠. 저희도 그때 당시는 그리스는 무조건 이겨야 네. 우리가 뭐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상대도 그리스로 뽑았던 거죠. 나이지리아보다 그리스. 네. 네.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건 우루과이전을 이제 돌려보는데 선발로 나오셨잖아요, 심지어. 네. 이제 조별리그 3경기 동안은 교체로 2번 나오셨다가 그 경기에 딱 선발로 나오셨는데 경기력이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우리가 어쨌든 졌지만 왜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진짜 아쉬워하는지는 알겠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때의 뭐 경기력이 아주 좋았는데 그 이제 대회가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요. 월드컵을 준비할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능동적인 축구, 강팀을 만나도 우리가 한번 라인을 올려서 볼 점유를 하자, 이런 이제 유형이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경기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포지셔닝 플랜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만 둔다든지, 양쪽 뭐 측면 수비수를 높은 위치까지 올린다든지, 네. 중앙 센터백들을 좀 더 공격 가담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제 공격 숫자에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놓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과연 어떠한 형태로 막을 건지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제가 2010년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사이드 측면에서 경기를 해야 될 땐 영표 형이 제 뒤쪽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영표 형은 재성아, 수비할 때는 다 같이 수비를 해야 된다. 내려와서 수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가서 두리 형하고 같이 하더라도 두리 형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비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을 뺏었을 땐 네.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형태보다는 통제된 방법론을 가지고 네. 좀 심플하게 공격 전개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적게 만들었고, 저희가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일단 수비할 때는 굉장히 콤팩트하게 수비를 했던 거죠. 네. 이제 영표 형이 지시를 많이 했던 게 윗선에 올라가 있지 말고 내려와라. 사이드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걸 막아줘야 된다. 수비 숫자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에서 볼을 빼앗았을 때는 네.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는 뭐 청룡이가 됐든 뭐 기훈이가 됐든 제가 됐든 굉장히 빠르게 공격 일선으로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통제된 방법론 같은 부분들은 네. 용형이라든지 정수형이 또 발밑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었고, 맞아요. 네. 특히 용형이 같은 경우는 주영이가 공간으로 뛰는 상황에서 공간에 하는 킥 성공 횟수가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중앙을 봤던 그때 성룡이하고 정우영. 네. 정우영이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죠. 다들 그런 찬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우영 진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영 네.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형이 진짜 공격 능력이 굉장히 좋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딱 중앙에 지키고 뭔가 사이드로 계속 볼을 좀 뿌려주는 역할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윙백들도 네. 공격으로 나가는 횟수보다는 네. 한 번 나갔을 때 얼마나 임팩트 있는 크로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네. 공격 상황을 마무리 짓고 다시 수비로 내려오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영표 형도 뭐 다 아시겠지만 공격 가담 능력이 뭐 두리 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만 네. 항상 나가 있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됐을 때만 사이드로 벌려 나가서 네. 뭔가 나갔을 때는 확실한 크로스라든지 네. 어떤 패스 연결을 하고 다시 안정적인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잡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끌고 갔던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뭐랄까 좀 재미있는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2010년 월드컵 때 경기력이 되게 좋았다. 우리가 뭐 그리스 만날 때, 심지어 우루과이 만날 때도 우리가 경기력적으로 좀 압도를 했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준비한 건 그렇게 뭐 우리가 이 강팀을 상대로도 뭔가 볼을 점유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전술적인 일단 정돈이 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공격으로 나갈 때도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패턴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 패턴대로 딱딱 맞춰 나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공격 횟수가 적더라도 효율적인 공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네요. 그래서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들도 네. 그리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리스하고 경기할 때도 거의 수비를 하고 있다가 볼을 뺏은 이후에 지성이 형이 맞아요. 그런 득점도 저희가 의도했던 득점이었던 거고 일단 저희가 수비적으로 안정감 가지고 네. 선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네. 어떤 공격 상황에서는 지성이 형이나 뭐 또 주영이 아니면 뭐 청룡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이제 공격 선수들이 네. 또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수비적인 축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죠. 좀 더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던 월드컵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월드컵이 우리가 원정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월드컵으로 기억이 된다. 요게 이제 또 우리 벤투호 이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 벤투호를 생각을 해보면 벤투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한번 주도적으로 하는 경기를 해보고 싶다.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우리도 올라가서 주도적으로 압박을 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능동적인 축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이번 대표팀의 좀 뭐랄까요?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앞선에 아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계화면 보면 4-1-3-2로 포메이션을 표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격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번 벤투 감독의 이런 좀 공격적인 그런 방향성 이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방법론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드업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 지역을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공격 숫자를 위쪽에 많이 두는 이유는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모든 선수가 내려오지 않고 앞선에서 수비로 다시 볼을 끄는 다음에 앞선에서부터 축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선수들이 빠르게 반응을 해서 다시 볼을 뺏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이 친구들도 많다 보면 체력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 생각에는 과연 이렇게 공격 숫자들을 많이 놓고 수비로 전환될 때 첫 번째는 상대 지역에서 볼을 뺏는 건데 그게 안 됐을 땐 그 다음엔 어떤 형태로 수비 조직을 갖추고 다시 수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 거죠. 뭐 전방 압박에 대한 그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것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일단 안 통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내려와서 그 대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정말 상대팀을 봤을 때도 개인 플레이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들이 어느 팀이든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선에서 볼이 넘어오는 상황을 제어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연결됐을 때는 수비 숫자가 앞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뒤쪽엔 공간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네.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와요. 우리가 뭐 브라질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런 강팀들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실점을 할 때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수비 위치는 사실 좋은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센터백도 좀 더 공격 가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이 지역을 누가 커버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볼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월드컵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네. 이런 뛰는 상황에서도 볼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월드컵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해놓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에서 김민재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격 상황에서도 상대 지역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수비수지만 공격 가담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 공격 가담을 했을 때 이 볼 처리 능력이 저는 좋은 선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역할도 충분히 잘 해주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에 하나 이 친구의 어떤 패스가 어떤 미스가 생기고 그 미스가 수비 라인을 내린다, 올린다. 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올렸으면 올린 만큼의 압박의 효율성을 보여줘야 되고 압박을 못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 그쵸. 요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근데 벤투 감독의 이 뭐 후방 빌드업부터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까지 이 전체적인 이 전술의 틀이 월드컵에서도 과연 통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죠. 잘 피해 가시는데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할 거고 월드컵을 준비할 거고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당일의 컨디션이 정말 승패에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그 당일에 그 경기를 맞이하게 되면 저는 전방 압박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이 벤투 감독의 좀 뭔가 그동안 사실 우리가 했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그런 벤투 감독만의 좀 아주 좀 뭐랄까요 호전적이고 사실은 맞불 작전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이러한 전술이 잘 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